남이 보는 나 중심의 문화라 그랬어요. 그게 나는 마찬가지인데 서양에서는 그냥 나고 대한민국에서는 나 남이 보는 나 어떤 것이 더 골치 아픕니까? 남이 보는 나는 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내가 성공적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성공적이라고 여기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니. 내가 행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생각할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의로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느냐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의로우냐 하는 거는 부차적이에요. 아마 자기 자신은 행복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유 때문에 불행할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행복하게만 봐줬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남들은 나를 왜 불쌍하다고 말할까? 남들은 왜 나를 가난하고 이렇게 볼까?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행복이란 문제는 이건 더 복잡합니다. 모든 부부는 남들이 볼 때 화목한 부부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손도 잡고 다니고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보느냐는 한 5분, 10분 남들에게 보일 때 그러나 나머지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나머지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같은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행복하다면, 본인들이 행복하다면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없인 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저 바보 온달과 공주가 같이 살까? 또 뷰티 앤 비스트, 미인과 야수. 남들이 볼 때는 저 야수와 미인이 어떻게 같이 살까? 그러나 남들이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복하고 본인들이 사랑하고 만족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남들의 이 시선을 의식한다는, 이 요즘 세대는 얼마만큼 의식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나의 신랑감은 키가 커야 되고 어떻게 갖춰야 되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만일 본인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봤을 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내 신랑이 이 정도 키가 되고 이 정도 뭐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허영의 극치입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볼 때 저 커플은 보기가 좋다, 멋있다, 어울린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친구들이 와서 볼 텐데 만약에 친구들이 보기에 내가 꿀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아마 남자도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매력이 아닌 남이 볼 때 예쁘다, 남이 볼 때 아내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남이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눈에 안경이죠. 자기 눈에 보기에 예쁘고 자기 눈에 만족스러우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건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conspicuous consumption. 이건 뭐냐면 물건을 살 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 아마 명품을 사는 동기도 그게 아닐까. 저는 명품을 별로 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는 명품은 뭐 애플 정도입니다. 사실 애플은 명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러나 명품은 명품이지요. 그러나 제가 그걸 사는 이유는 제가 좋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명품 구두를 신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고 다니면 안 돼. 손으로 들고 다녀야 돼요. 맨발로 다닐지라도 손으로 구두를 들고 다녀야 돼. 나 이거 신고 다닌다?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그 라벨이 사람들한테 보여야 돼. 이거 명품이라고. 그러니 명품을 샀는데 남들이 봐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들이 보라고 샀는데 아무도 안 봐줘. 그러면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 저 그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고급 승용차가 밖에서 볼 때 그 승용차의 로고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건 전부 다 밖에 있습니다. 정작 오너가 운전할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안 그래요? 그 자동차의 로고가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뭐 안에도 붙이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 차를 고급 자동차로 인식하게 해주는 모든 것은 밖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헤드램프에서부터, 그릴에서부터, 로고에서부터, 심지어 뒤에 붙어 있는 이름, 뭐 이런 거, 이건 전부 다 밖에 있습니다. 뭐, 이 타이어의 림에서부터 거기에 있는 뭐 이런, 전부 다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운전을 하면서 자기 차가 얼마나 고급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사실 운전하면 안 됩니다. 밖에 매달려서 가야 됩니다. 밖에 매달려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창문을 깨뜨려버리고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보면서 가야지. 이거 내가 이 명품 차를 몰고 있다. 그렇게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갈 때는 그것도 어두운 밤에 실내는 어둡고 켜져 있는 것은 이제 이 속도 계기판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벤츠를 몰고 있는지 무슨 뭐 소나타를 몰고 있는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있겠죠. 뭐 승차감이라든가 뭐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는 만큼 있지는 않다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보라고 고급차를 타느냐, 나 보라고 사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보라고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가는 차는 사실 고급차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주는 것은 낙타밖에 없어요. 낙타가 가다가 저기 롤스로이스 가네.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고급차일수록 사람들이 많은 도심지에서 타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 남이 보는 나의 인생, 생각해보면 좀 한심한 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여러분이 눈이 특별한 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밖에 외출하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잔망경과 같은 눈이 있는 사람은 가능할 겁니다. 잔망경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이 스폰지밥에 나오는 개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사람이라면 걸어갈 때 자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처럼 평범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특별히 내다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나를 위해서 입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가정주부가 왜 외출할 때만 고급 옷을 입는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싸우실 겁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고급 옷을 벗어버리고 평소 집에서 입는 몸빼 바지를 입다가 외출할 때만 고급 옷을 입고 고급 옷만 입는 게 아니고 화장까지 합니다. 집에는 남편이 있고 바깥에는 남편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보라고 화장을 하고 누구 보라고 고급 옷을 입는지 사실 남편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원통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집에 와서 집에 왔을 때 화장을 해야 돼. 남편이 집에 오면 그때 이제 집에 와서 여자가 장을 보고 집에 와서 화장을 해야 돼. 그리고 집에 와서 고급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왜냐하면 남편님이 집에 계시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집에 오면 옷을 갈아입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가 나를 예쁘게 봐주고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이 나를 의롭게 봐주고 나를 인격자로 봐주고 교양인으로 봐주고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 위선이라는 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위선이 있고 위험한 위선이 있는데 만일 유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실제보다도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를 바랬다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다말을 죄인으로 몰았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한다. 저 여자가 생사람 잡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옳다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째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둘째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여기에다가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힘까지 보태면 굉장히 위험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다는 남자고 또 지역사회의 유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반대로 다말은 과부고 힘이 없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 사회적인 지위와 남자로서의 권위까지 동원을 했다면 다말은 완전히 나쁜 여자. 그래서 아마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불에 태워서 죽이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